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확률은 앞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정의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건데, 확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실험이나 뭐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즉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이런 확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의 동전을 던져야 그 중에서 앞면이 이번에는 48개가 앞면이었어. 두 번째 다시 그 100개를 걷어가지고 또 던져. 그랬을 때 이번에는 52개가 앞면인 거야. 세 번째 던졌더니 49개, 네 번째 던졌더니 53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얘를 한 30번 정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앞면이 나오는 게 전체의 2분의 1, 즉 100개 중에 50개로 점점 가까이 가더라 숫자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 확률은 내가 실험해 본 결과를 기본적으로 30번 이상 되풀이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얘는 항상 요런 정도의 2분의 1의 정도의 이런 확률로 앞면이 나오더라 라는 걸 유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그럼 뭐냐면 내가 이런 행동이나 실험을 하기에 앞서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 이거는 내가 이제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고, 그거 중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그 사건의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로 나서 전체분의 요 사건이 요만큼 일어나더라 라는 거를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적 확률에서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니까 그거의 약자 앞에 있는 p를 따서 수학적 확률을 p라고 앞으로 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요. 수학적 확률을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부분에서 배우게 되겠죠. 요거는 경우의 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전체 경우의 수 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건, 내가 궁금한 요 사건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의 이제 첫 번째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확률이란 건 요런 거구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궁금한 그 사건이 얼마큼을 일어나는지 분수로 표현한 거구나. 성질을 좀 찾아볼 건데, 자, 첫 번째 성질. probability, 이 확률은 0에서 0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의 수조로만 구성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인원이 10명인 반에서 내가 이제 좀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 인원이 10명이야. 10명 중에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외계인인 확률을 좀 구해봅시다. 내가 없겠죠. 당연히 10명 중에 우리 반에 외계인 없으니까 0명 하면 요거는 결과값이 0으로 나오겠습니다. 10명 중에 내가 뽑았을 때 얘가 지금 그러면 사람일 확률, 인간일 확률을 하라고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인간이므로 1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인간일 경우의 수가 10명이므로 당연히 1이 되게 돼요.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0 이상 1 이하의 숫자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일 때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이냐? 두 번째 성질. 자, P가 혹시 계산했는데 0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날 거야.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내가 보성 중은 남중인데 보성 중에 다니는 애 중에서 한 명 뽑았는데 걔가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 중에 없겠죠. 그런 게 바로 확률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계산하는 게 1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보성중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자일 확률은 당연히
1이겠죠. 전체 중에 전체가 다 남자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계산했는데 혹시 확률을 계산했는데 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1보다 큰 숫자가 나와버리면 그건 내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확률은 무조건 0하고 1,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여사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사건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사건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내가 P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잡거든요. 프로바빌리티의 약자를 따서.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사건은 P의 이제 P 바로 다음인 알파벳 Q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타내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내가 요 정도 이렇게 사이즈에서 사건이 A가 일어날 확률을 요만큼이라고 하면 요거 바깥에 요만큼 사이즈에서 내가 요만큼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사건 이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사건 Q는요. 즉 P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시면 돼요. 반대로 P의 이제 이 확률은 전체에서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당연히 P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P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문제에서 혹시 적어도 하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하나는 A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전체에서 A가 아닌 경우를 빼면 그게 적어도 하나는 A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3명을 뽑을 건데 3개 다 남자, 세 개 중에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명 중에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남자를 M 그 다음에 여자를 F라고 놨을 때 남자, 여자 이거여도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거야.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거여도 결국에는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거죠. 그리고 남자여도 다 남자니까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요 말을 성립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 가지를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보다 전체에서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를 구하는 거는 전체에서 그냥 모두 여자인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는 게 그냥 요러고 세 개를 다 계산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모두 여자인 경우, 즉 femal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 3명 중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은 3명 모두 다 여자인 개념이에요. 3명 모두 여자인 개념을 전체, 즉 1에서 빼주게 되면 요거에 대한 확률을 그건 내가 요거 3개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얘만 구한 다음에 1에서 전체 빼주면 되니까 문제를 푸는데 계산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요 개념은 내가 여사건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남자다라고 하면 전체 모두 여자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있는 확률의 계산 들어갈게요. 186페이지, 187페이지를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확률의 성질과 여사건의 성질을 이제 배웠어요. 이런 확률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세 번째 확률의 계산.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운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확률 자체가 경우의 수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이제 계산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건 A하고 사건 B가 5억
또는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확률 A하고 확률 B 역시 더해줘요.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AND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확률 A와 확률 B도 지금 서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가지의 사건이 OR냐 또는 AND냐에 따라서 두 개가 더해지냐 곱해지냐가 경우의 수랑 똑같이 성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88페이지 1번 볼게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Q는 P의 역사건이 되겠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자, P하고 Q하고 두 개 더하면 1이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그것 빼고 나머지 확률하고 더하면 당연히 더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은 지금 맞는 내용인 거고 니은 볼게요. P는 0하고 1 사이에 4인 아니죠? 주의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사이에 들어간다. 이거는 저번에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성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써볼게. P는 0 이상 1 이하의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Q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P가 만약에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하면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기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P가 무조건 안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면 Q가 당연히 무조건 일어나야 더했을 때 1이 돼요. 요게 지금 성립한다라고 하면 니은이 0 이상 1 이하의 숫자일 때 니은이 아니라 P가 Q도 0하고 0 이상 1 이하의 숫자입니다. 자, 리을 볼게요. Q가 1이면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 아니라 P가 1일 때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확률 P가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그럼 요거는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겠죠. Q가 0이어야 P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자, 189페이지 4번 넘어갑니다. 화영이네 집 식구는 아빠, 엄마, 누나, 그 다음 화영이 동생 이렇게 내가 그냥 영문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엄마, 나 또는 아빠가요. 그러면 엄마, 나 또는 아빠가니까 둘의 관계가 지금 또는이야. 합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일까 생각해보면 또는이니까 당연히 합을 써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엄마가 우선은 가운데 설 확률을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엄마 딱 가운데에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자리만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4자리가 지금 4명 올 수 있고 3명, 2명, 1명 올 수 있으니까 엄마가 가운데 서는 경우는 5명 나열하는 것 중에 요만큼만 엄마가 가운데 서요. 그러면 5명 나열하는 경우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엄마 가운데 딱 서 있고 나머지 애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요만큼이니까 엄마가 가운데 서는 경우의 수는 요만큼입니다. 약분하면 5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5개의 자리 중에서 아빠가 가운데 서는 경우에는 엄마랑 똑같겠죠. 나머지 네 부분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아빠가 가운데 있는 경우의 수도 계산하면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운데 서거나 또는 아빠가 가운데 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 주시면 5분의 2가 정답이겠죠? 정답 2번이에요. 네, 5번 볼게요. 0, 1, 2, 3, 4 카드 중에서 요거 중에 2장을 뽑아가지고 40 미만의 두 자리 정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40 미만이 너무 많아. 뭐 12, 13, 31, 30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내가 다 세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40 이상인 경우를 확률을 내서 이걸 빼주는 게 더 간편하겠습니다. 40 이상이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두 자리를 뽑을 건데 두 개 자리 중에서 첫 번째 0이 못 와요. 그러니까는 4개 중에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 중에서는 뭐 이거 중에 하나 빠졌다고 하면 4개 올 수 있으니까 4개 올 수 있는 게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 중에서 40 이상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뭐 내가 세도 되고 뭐 이거는 확률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40 이상이니까 첫 번째는 4가 선택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4 빼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다 와도 되니까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는 확률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16분의 4 즉 4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이렇게 40 이상인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40 미만이니까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의 확률로 40
미만인 확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8번 볼게요. 1에서 20까지의 카드 중에서 5의 배수 또는 소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확률을 이 5를 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게 덧셈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지금 또는이기 때문에 우선 5의 배수를 내가 쭉 찾아볼 건데 5, 10, 15, 20 이렇게 4개 있을 거고 소수는 2, 3, 5,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17, 19 이렇게 8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5의 배수에도 5, 그 다음에 소수에도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중복되어 있는 거 한 개씩 세주면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총 더해가지고 11개의 개수가 있는 거죠. 총 20개 중에 저런 경우는 11개가 나오겠습니다.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빨간색이 2개. B 주머니는 화이트가 4개, 레드가 4개 들어있습니다. A하고 B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꺼낼 때 서로 다른 색깔, 얘들아, 만약에 이게 서로 하나가 화이트, 하나가 레드가 나오게 된다, 이러면 쉬운데,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화이트가 나오고 B에서 레드가 나오거나 또는 A에서 레드가 나오고 B에서 화이트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A에서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3개니까 5분의 3의 확률. 자 그리고 B를 뽑을 거죠. A를 뽑거나 B를 뽑는 게 아니라 A를 뽑고 그리고 B에서도 뽑을 거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8개 중에 레드가 4개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2개가 레드였고요. B에서 화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8개 중에 4개가 화이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요렇게 나와야 되므로 둘의 관계가 5어 관계니까 2개를 더해줄 거예요. 우선 얘는 이제 5, 8에 40 분모끼리 곱해주시고 3, 4, 12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나 화이트 레드 또는 레드 화이트로 나오거나 40분의 2, 4, 8은 40분의 20이므로 정답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12번 볼게요. 명중률이 4분의 3, 3분의 1, 2분의 1인 세 사냥꾼이 동시에 꽝 한 머리를 발견하고 총을 쐈을 때 이 문제 위에다가 여사건 사용이라고 좀 써줄래요? 여사건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왜 여사건을 사용하느냐? 꽝이 맞아가지고 총에 맞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꽝 입장에서는 세 발을 동시에 다 맞을 필요가 없어. 한 방만 맞아도 죽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어도 한 발 맞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 그냥 꽝이 총에 맞는 확률인 거야, 지금. 적어도 한 발이니까 첫 번째 포수가 쏜 게 맞았거나 또는 두 번째 포수가 쏜 게 맞았거나 또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쏜 게 맞았거나 또는 세 개를 다 맞았거나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얘는 당연히 첫 번째가 아니라 전체에서 모두 빗나가. 한 명도 안 맞아. 빗나가는 확률을 구해서 그걸 빼주면 한 방이라도 맞겠죠. 이걸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1에서 A가 못 맞춰야 돼요. 4분의 1의 확률로 못 맞춥니다. 맞추는 게 4분의 3이니까. B가 못 맞춰야 돼. 3분의 2의 확률로. 자, C가 못 맞춰야 돼. 2분의 1의 확률로 못 맞추겠죠. 자, 그럼 얘는 1. 그 다음에 얘가 약분하면 12분의 1이므로 어쨌든 한 개라도 맞출 확률은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13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철이는 4지선다인 영화 등기 평가에서 3문제의 답을 몰라가지고 3문제를 찍었는데 1개 이상의 답이 맞을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얘는 적어도 1개는 맞출 확률을 구하세요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1에서 모두 틀릴 확률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틀리려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문제 중에서 모두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지금 그 확률이 당연히 4지선다니까
내가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야. 맞출 확률이 4분의 1. 못 맞출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못 맞춰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못 맞춰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못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틀릴 확률이 4, 4, 4, 64분의 27인 거예요. 그럼 모두 다 틀릴 확률이 요만큼이 되니까 전체에서 한 개라도 맞출 확률은 64분의 27이 됩니다. 64에서 27 빼니까 당연히 3번 64분의 37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흰색이 3개, 그 다음에 검은색이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2개를 연속해서 뽑을 건데 모두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이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화이트. 그러면 첫 번째 거 뽑고 그리고 뽑을 건데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체 7개 중에 3개가 흰 공이었는데 다시 보고 집어넣으니까 여기 두 번째 뽑을 만한 상황에서 주머니에서 여전히 다시 7개가 됩니다. 7개 중에서 여전히 흰색도 3개니까 아하 49분의 9의 확률로 흰색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을 때인 거예요. 둘 다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7개 중에 3개가 흰색이었는데 그거 보고 버렸어. 그럼 내가 두 번째 뽑을 건 당연히 7개 중에서 1개 보고 버렸기 때문에 6개 남았을 거고 그 중에서 3개 중에서 내가 1개의 공을 보고 버렸으니까 이제는 2개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를 약분을 좀 할 건데 이렇게 약분했더니 얘가 3분의 1. 다시 3하고 약분하니까 7분의 1의 확률로 됩니다. 내가 이걸 다시 보고 집어넣어서 원래 처음에 뽑았던 형태로 돌려놨을 때랑 보고 버렸을 때, 즉 두 번째 뽑을 때는 전체가 6개로 변하거든요. 자, 요걸로 풀었을 때랑 확률이 달라지게 돼야 요거를 좀 유의하시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라고 위에 제목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확률이라고 써 있는데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뽑고 나서도 다시 두 번째 뽑을 때 처음 상태로 다시 복원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비복원 추출은 내가 한번 뽑고 나서 버리고 나면 두 번째 내가 뽑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복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193페이지 19번 볼게요. 도하고 개가 나올 확률, 또는이지. 또는이니까 이 가운데 오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덧셈, 합의 법칙이 있구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도가 나와야 돼요. 도 같은 경우에는 자, 배 등, 배배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당연히 하나만 배일 때가 도니까 배, 등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야 얘만 지금 도가 아니야. 등, 배, 등 얘도 지금 도, 배, 얘도 지금 도, 배. 이렇게 돼도 얘가 지금 또 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텐데 우선은 배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등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어차피 배, 등이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인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니까 총 4. 이렇게 되므로 도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개가 나올 확률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개는 이제 내가 배, 등 이렇게 썼는데 배, 등 이렇게 나오면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도 개지만 배, 등 그 다음에 또 배, 등, 배 이렇게도 지금 개가 나오죠. 다시 등, 배, 그 다음에 등, 배, 등 이렇게 총 6가지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배가 나올 확률, 등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총 6개 있는 거야. 그러면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의 확률로 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셀 것이 아니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H, T라고 놓으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사실 내가 쭉 세보는 것도 금방이긴 한데 4개 나열하는 거죠. 4, 3, 2, 1. 근데 TTT 3개 중복됐으니까 3, 2, 1 해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배배 등등도 세볼게요. A, 얘가 앞, 뒤,
이와 같으니까 총 4개를 나열을 하는 것 중에서 2개씩 중복이 됐으니까 2 곱하기 1 나누면 약분 12 나누기 2니까 총 6가지가 나오겠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 거야. 20번 A, B, C, D의 한 꼭지점 A 출발해가지고 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P가 1이 나오면 B까지,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C까지 움직입니다. D까지 나갈 확률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세 번째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했네요. 2번 던진 후에 P가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2번 던져가지고 얘가 3이 나오거나, 또는 4, 5, 6, 7이 나오거나, 8, 9, 10, 11이 나오거나, 요런 경우일 때 지금 뒤에 멈추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당연히 15가 나오지만 주사위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2개 더해봤자 12개밖에 안 나오므로 12밖에 숫자가 안 나오니까 3이거나 7이거나 1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일 때 생각해보자. 3은 1하고 2가 나왔을 때 주사위 2개 던져서, 또는 2하고 1이 나왔을 때. 7이 나오는 경우 생각해보자. 7이 나오는 경우는 1하고 6, 그 다음에 2하고 5, 그 다음에 3하고 4, 반대로 4하고 3, 5하고 2, 그 다음에 6하고 1, 총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11이 나오는 경우 생각해봅시다. 5하고 6이거나 6하고 더 없어요. 그러면 하나, 둘, 다 더하는 거지 지금. 5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게 되니까 주사위 2번 던지면 36개 중에 가지수 중에서 총 10가지로 이렇게 3이거나 7이거나 11이 나오게 됩니다. 약분하면 18분의 5로 계산할 수 있어요. 23번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P가 이것도 지금 20번이랑 좀 많이 비슷한데 23번 오른쪽으로 가면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온다는 건 플러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2만큼이니까 수직선에서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3번 던진대요. 그러면 던졌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에 움직이려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3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를 자리 바꿔서 오케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거나 이렇게만 나오면 돼. 이거 말고 숫자가 조금 바뀌면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3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전을 3번 던지니까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 중에서 3가지이므로 정답 8분의 3의 확률로 전 P가 마이너스 3에 위치하겠습니다. 24번 비가 온 날 다음 날에는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 이거를 내가 비가 온 날 다음 날이구나, 비가 올 확률, 요거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레인이라고 쓸게요. 레인이 5분의 1.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써니라고 쓸 거야. 써니 다음에 레인이 오는 날이 4분의 1입니다. 월요일에 비가 내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화요일은 모르겠고 수요일 날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내가 2가지를 확인할 건데 이거 2개 가지고는 못 풀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맑을 확률이 5분의 4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비가 안 왔는데 그 다음날도 안 올 확률, 비가 안 왔는데 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둘 다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구나.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4개를 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화요일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비가 왔고 수요일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월요일날 비가 왔고 화요일날 비가 왔고 수요일날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왔고 안 오거나 이거 2가지입니다. 그러면 R은 내가 써놨어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뭐야? 5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RS 어디 있어?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안 온 경우는 5분의 4의 확률로 이렇게. RS 비가 5분의 4의 확률로 왔다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안 온 날 그 다음날 안 와야 돼. 4분의 3의 확률로 이렇게. 그러면 위에처럼 비가 내려서 안 오거나 또는 내리고 안 오거나 해서 수요일날 멀쩡하거나 이렇게 2가지의 관계가 5화의 관계예요. 위에 거 풀면 25분의 4 또는이니까 더하기 얘가 이제 20분의
12가 되는 거겠지. 서로 통분합시다. 100분의. 자, 여기다가 이제 4 곱했으니까 16 더하기 여기다 5 곱했으니까는 5 곱하면 22 곱하기 5는 60 은 100분의 76이 될 거고, 약분 가능한가요? 50분의 38. 한 번 더 약분 가능? 25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